경기 그 이상의 이야기. KR 포트볼 362,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전합니다. 연말을 향해 가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도 어느덧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섰습니다. 김민재의 이번 시즌은 변화와 안정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미넨 수비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단순히 선발로 나선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기 운영과 라인 컨트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까지 맡고 있는 모습이 반복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수비진의 간격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소리를 내고 동료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기록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전술에서 몇 가지 조정을 거쳤습니다. 센터백이 단순히 뒤에 머무는 역할이 아니라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김민재는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패스 선택과 전진 타이밍으로 팀의 리듬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리한 롱패스보다는 안전하게 연결하고 필요할 때만 과감하게 전진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 부분이 감독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대승 경기에서도 이런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김민재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 출발점에 김민재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막아내는 수비수가 아니라 경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김민재의 출전 시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필요한 일정 속에서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감독 입장에서 수비 라인을 맡길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서도 감독은 수비 조직력과 안정감을 강조한 바 있고 특정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더라도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실점이 줄어든 경기들이 늘었고 후반 집중력이 유지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상대가 공격 숫자를 늘릴 때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점은 이전 시즌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두 경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훈련과 경기 경험이 쌓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의 역할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정리자에 가깝습니다. 상대 공격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입니다. 보시면 태클 하나, 클리어 하나에도 불필요한 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큰 장면보다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김민재의 근황을 다시 짚어봐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우승 경쟁과 일정 압박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격의 화려함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는 수비의 안정감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대승을 거두는 경기에서도 출발은 언제나 안정된 수비였습니다. 정리하면 김민재의 이번 시즌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제성보다 경기력, 개인 플레이보다 팀 전술 안에서의 역할이 더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이 흐름이 후반부까지 이어진다면 시즌 평가 역시 지금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경기에서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승으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김민재의 역할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 내용을 보면 흐름을 좌우한 지점이 어디였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기 초반부터 바이에른 뮌헨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재의 위치 선정과 첫 대응이 여러 차례 화면에 잡혔습니다. 보시면 상대가 측면에서 속도를 붙일 때 무리하게 달려들지 않고
공간을 먼저 차단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 도르트문트가 중원에서 공을 끊어내며 역습을 시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민재는 수비 라인을 급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앙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료 센터백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공격이 끊겼는데 이런 장면은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기록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점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대승 경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수비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김민재는 경기 중 손짓과 음성으로 라인을 조율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크를 정리하고 두 번째 볼에 대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 기량이 아니라 팀 전술을 몸에 익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바이에른 미넨이 추가골을 넣은 이후에도 경기 집중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면 수비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중반 이후에도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체크했고 상대 공격수가 내려와 공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압박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르트문트는 중앙에서 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 슈팅 수를 효과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적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비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전에 위험 지역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의 전진 타이밍과 커버 범위가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빌드업 과정입니다. 김민재는 공을 잡았을 때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 박자 여유를 두는 선택을 자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측면이나 중원으로 안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보시면 공격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수비가 경기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쌓이면서 팀 전체의 공격 템포도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경기 후 현지 반응도 비교적 차분하지만 긍정적입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중반 이후 수비 조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상승세라기보다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대승은 공격의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안정된 수비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눈에 띄는 장면보다는 경기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하며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경기력과 역할이 시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함께 김민재의 입지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민재의 위치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적응과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팀 수비의 기준점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수비가 안정되면 팀 전체의 경기 운영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경기에서 흔들림 없는 흐름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민재의 가장 큰 강점은 일관성입니다. 매 경기 눈에 띄는 장면을 만들지는 않지만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기본을 지켜주는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일정이 빡빡해지고 체력 부담이 커질수록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정 속에서도 김민재의 경기력은 큰 기복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에 따라 수비 라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팀인데 이 과정에서 김민재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으면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고 속공 위주의 팀을 만났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런 판단은 개인의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팀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중요합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은 물론이고 컵 대회와 유럽 대항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는 수비의 중심입니다. 김민재가 계속해서 선발 명단에 포함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기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팀 내에서의 위치 변화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조용히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수비 라인을 이끄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경기 중 동료들에게 지시를 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모습이 더 자주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록보다 현장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팀 내부에서도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경기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늦거나 상대의 빠른 전환에 고전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경기에서 바로 보완된 모습이 나왔고 전술적으로도 빠르게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은 시즌 후반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김민재의 이번 시즌은 화려함보다는 안정과 신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대승 경기들 뒤에는 항상 수비에서의 정리가 있었고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이지만 팀이 우승을 노릴수록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큰 변화보다는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 경기 관리 능력, 그리고 팀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즌 평가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조용히 믿고 볼 수 있는 시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김민재의 이번 시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KR 포트볼 360과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